저도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할 수 있어요. 오릅니다, 오릅니다. 모으세요, 모으세요. 사세요, 사세요. 대표님. 보혜씨 왔어? 대표님 그게 뭐예요? 아니 오늘 보혜씨 내가 수요일마다 부자학교 온라인 강의하는 거 알잖아. 네. 근데 이제 온라인 강의를 받는 부자학교 학생분 중에 이제 홍성 사시는 분이 오늘 오실 때 홍성에서 유명한 빵집이래, 두다원이라고. 거기에서 빵하고 쿠키를 사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여기가 이제 당이 많이 안 들어간 쿠키라서 내가 이제 당뇨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드시라고 이렇게 줬는데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 보고 계시겠죠? 부자학교 학생인데 안 보진 않겠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주식 시장이 요즘 좀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 회사에 이렇게 상담 전화 오시는 분들도 예전에는 사실 오히려 요즘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뭐 영상에서 여러 번 말했죠. 자기가 잘나서 돈 버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작년에는 거의 주식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이 야, 나는 주식이랑 잘 맞아. 나는 뭐 촉이 좋아. 뭐 이런 생각으로 다들 돈을 버셨을 텐데 이제 올해 들어서 특히 7월 이후에 한 3달 정도 지수가 조정을 받으니까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니네? 잘 될 땐 내 실력 있는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니까 내가 이제 실력이 없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동시에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회사에 상담 전화도 많이 오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좀 이렇게 리딩을 생각하시고 막 종목 하나 받고, 제가 강연회 때 늘 말씀드리지만 종목 하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철학으로 주식을 하는지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철학을 늘 말씀드렸죠. 저는 바텀업보다 탑다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가치 투자만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치 투자도 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세무사예요. 세무사가 재무제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어떤 분들보다 잘 보겠죠. 재무제표만 보지 않아요. 그 대신 차트도 보고 다트 사이트 가서 재료도 찾아보고 3박자를 다 하죠. 저는 탑다운을 하면서 3박자를 하면서 몰빵 투자 절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늘 누리라고 말하죠.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요 정도가 제 투자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제 철학에 맞으시는 분들은 제 영상에서 아마 많은 것을 얻어가시고 도움을 받으실 거고요. 제 철학과 맞지 않으시는 분은 안 보면 되잖아. 오늘 거래소 지수는 0.96%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42% 올랐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단비 같은 상승인데 오늘의 상승이 어떠냐?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안 좋네요 안 좋네요 했죠. 근데 오늘의 상승은 사실은 반등 좀 줄 수 있을까 같은 상승이에요. 그 이유는 6일날 2900 깰랑말랑하는 하락 한번 나왔고, 다음날 상승 나오고, 다음날 보합이었고, 어제 빠졌는데 오늘 다시 상승했죠. 그래서 지금 약간 차트가 조금만 더 버티면 2900은 안 깨는 거 아냐? 이런 심리가 생기게 하는 차트예요. 3000 깨고 막 2900, 2800, 2700 내려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에서 단기 2900은 방어해 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만한 차트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수요일이었으니까 이번 주만 잘 버티면 3000포인트 이상으로 갈 수도 있을까? 이런 시점이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죠. 제가 3690이라 그랬죠. 369 게임처럼 3692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 그렇지 않은 달은 옵션 만기일이니까 이번 달 10월 달은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단기적으로는 반등이라면 왜 단기라는 걸 단서를 붙이니 중장기적으로 저는 여전히 좀 미심쩍은 거죠. 뭐가 미심쩍어요?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살아있으려면 요 3300을 반드시 돌파해야 돼요.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야지 상승이 계속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찌그러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 이게 전고점이 6월 말에 형성됐으니까 7, 8, 9 요번이 10월이면 10월 4달 동안 전고점 근처도 아니고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저 전고점 가려면 또 4달이 걸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1년이라는 기간이 조정권이 된다는 얘기는, 그것도 고점에서 조정권이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올라가지 않으면 저 전고점이 중장기 고점일 확률이 높다라고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2900 단기 바닥 3000포인트 이상으로 반등 가능?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이고요. 3300까지 끌어올리는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중장기 상승 추세를 이어갈 확률은 여전히 더 낮다. 고점을 찍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접근을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는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수 그래프
단기 반등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훼손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코스닥 지수는 어떨까요? 코스닥 지수도 비슷하게 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장은 코스닥 지수를 그렇게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요. 거래소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래서 거래소 차트 분석이 훨씬 중요하고요. 그 다음 대형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어떻게 움직였는지. 삼성전자.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종교가 있나? 삼성전자 뭐라 그러면 그렇게 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지? 그냥 주식 종목이 하나일 뿐인데, 저는 주식 종목이 하나이기 때문에 차트랑만 말씀드린 거잖아요. 삼성전자 차트는 역배열이다. 지수보다 약하다. 지수보다 약한 역배열 종목을 굳이 왜 사랑하냐. 2000 종목이 있어요. 그 중에 지수보다 약한 역배열 종목을 굳이 사랑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 지수 1% 가깝게 올랐는데 삼성전자 또 마이너스야. 이거 왜 사랑하냐고. 아니 제가 100번 말하잖아요.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사랑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수보다 약한 종목을 사랑하면서 언젠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짝사랑도 오래 하면 병이 된다고. 삼성전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식 고질병일 수도 있어요. 주식이라는 건 내가 최선의 종목을 선택하고 최선의 매수 타이밍과 최선의 매도 타이밍을 선택하고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이건데, 삼성전자 내 포트폴리오에 없으면 어때? 제가 보기엔 현대차가 더 좋아 보이는데, 제가 보기엔 2차전지가 훨씬 좋아 보이는데, 굳이? 종교도 아니고 삼성전자는 모아가면 되잖아. 다른 건 모아가세요. 제가 말하는 건 삼성전자가 좋은 시기가 있고 안 좋은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2000 종목 중에 삼성전자가 별로 안 좋은 시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안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주식 투자자에게 수익을 시장 수익보다도 못 주는 시기다. 이건 팩트잖아요. 작년 코로나 저점부터 지금 2900으로 봐도 아직도 지수는 2배거든요. 근데 코로나 저점 대비 삼성전자가 2배가 낫냐고. 안 낫지. 보세요. 코로나 저점 얼마였어요? 여기잖아요. 코로나 저점 47,000원이었단 말이야. 지금 68,000원이란 말이야. 2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래소 지수는 저점이 1439야. 2배면 2900. 2배잖아요. 지수보다 약한 종목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팩트 아닌가요? 어쨌든 오늘도 삼성전자 마이너스, SK하이닉스도 역배열. 오늘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그나마 좋았고요. 차트도 그나마 낮고요. LG화학 오늘 1% 상승. LG화학의 최근 상승은 2차전지 플러스 화학주의 상승과도 연계해서 봐도 될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도 양선, 삼성 SDI도 양선. 그래서 2차전지가 다 오늘 상승했고, 현대차 3%, 기아차 2%, 현대모비스까지 현대 3인방이 모두 올랐어요. 그래서 현대차, 차차차, 다함께 차차차에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완성차 업종들, 부품주들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가장 좋은 섹터가 얘네다라는 걸 오늘도 보여주네요. 한국전력 재미없는 종목인데 오늘 그래도 2% 올랐고, SK아이테크, NC소프트 오랜만에 3%, 두산중공업이 오늘 14%가 올랐네요. 두산중공업 원전 관련 에너지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장중시황에서도 썼지만 오늘 에너지주들, 대선 관련주, 남북경협주 이렇게 3개가 가장 강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플러스 아까 말한 차차차. 거래소 시총상이 이 정도로 보시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조 6천억. 거래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떨어지면서 거래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1조 미만으로 나오는 게 좋아요. 한국 BNC 7만원에서 2만원대까지 빠졌다가 오늘 17% 오르는 한국 BNC.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 LNF, 첨보, 에코프로, BM. 거래소의 배터리 완성 업종보다 코스닥의 중간보스 3인방이 좋을 거라는 건 제가 2-3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꽤 고점이라서 요 정도 고점에서 저는 끝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치고 나갔어요. LNF 치고 나갔죠. LNF의 대주주인 세로닉스는 상한가입니다. 심지어.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도 11% 상승했고, 첨보도 10% 상승했고, 그래서 2차전지가 짱 먹어라. 오늘 하루는 그렇습니다. 거래 대금으로 보면 그런 정도 볼 수 있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 보기 전에 등락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소는 700 종목 오르고 168 종목 떨어지고, 코스닥은 1000 종목 오르고 284 종목 떨어지고. 지수가 왜 중요한지 이제 알겠죠. 지수가 오르니까 2000 종목 중에 한 4종목 오르고 1종목 떨어진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급락하는 시기 또는 급등하는 시기, 지금처럼 지수가 중요한 시기에선 지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종목이 플러스를 내거나 마이너스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게 빠졌지? 왜 내게 올랐지? 보다 더 중요한 건 지수가 지금 오르는 시기냐 떨어지는 시기냐가 더 중요하고, 이게 바로 탑다운의 핵심이에요. 지수도 본다가 아니고 지수를 먼저 본다. 이게 탑다운의 핵심이란 말이죠. 등락현황 보면 상한가 종목 오늘 꽤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지수가 오르고 장중시장에도 섰지만 오랜만에 테마들이 굉장히 응집력 있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오늘 상승률 탑 30에도 한 11%면 꽤 높았던 거고요. 상한가도 6개니까 꽤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 종목 중에는 금강철강으로 대변되는 철강주, 뭐 포스코 강판도 밑에 있고 철강주들이 있었고요. 세로닉스로 대변되는 2차전지 관련주들, 그래서 세로닉스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이제 2차전지 따라오는 애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에너토크, 두산중공업 이런 전기주들, 에너지주들, 그리고 이제 일성건설을 비롯한 NK물산 뭐 이런 종목들이 대선 관련, 또는 신원하고 LN 신원하고 또 몇몇 애들이 남북경협. 그래서 오늘 상승률 상위에는 응집력이 꽤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그래도 지수 1% 올랐는데 상한가 한 5개 나왔고 탑 30의 순위가 수익률이 한 10%고 테마들도 남북경협, 2차전지, 에너지주, 대선 관련 이 정도는 꽤 응집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장은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단기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시기일 수도 있다. 2,900을 버텨줬기 때문에 야 3,000 이상 올라가야지 이제 버텼으니까. 근데 3,000 이상 올라갔다가 3,100, 3,200, 3,300으로 가락률보다 3,000을 중심으로 옆으로 가락률이 더 높고 또는 다시 재차할 확률이 높으니까 마냥고를 외치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장이다. 여기까지가 저희 객관적인 시황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할 수 있어요. 오릅니다 오릅니다, 모으세요 사세요. 뭐 시장 떨이도 아니고 뭘 맨날 사라 그러고 돈이 어딨다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저는 좀 장을 읽어주는 걸 좋아하고요. 어쨌든 제 시각에서의 지금 장은 약한 장이 맞고, 약한 장에서 단기 반등의 타이밍은 좀 들어올 것 같은데, 근데 그 단기 반등이 들어와도 그게 진짜 찐 반등으로 V자형 반등으로 전고점까지 가는 건 아니야. 여전히 좀 지수가 불안한 건 사실이야. 특히 연말에 가까울수록 새로운 악재들이 몇 개 남아있어요. 특히 대주주 양도 문제들, 그리고 모두가 보고 있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인플레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악재로 남아있잖아요. 해결이 된 게 없죠.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왜 해바라기 쓰고 있지? 제 주변에는 해바라기가 많은데 얘가 왜 해바라기를 쓰고 있지? 네가 쓰고 있어라. 너는 여기서 해바라기를 써라. 자, 노래 시작합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 세무사 부자 공식 지하라면 돼. 대표 얼굴 너무 달라요. 부자 지하라면 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은 세무사입니다. 수요일 11시 장중시황입니다. 현재 거래소 플러스 1.03% 상승, 코스닥 플러스 1.4%로 양시장 양선 상승하는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거래소 차트상으로 심리적 지지선인 2900포인트에 대한 지지력이 어제 오늘 나오는 것이 좋아 보여서 아직은 안심권은 아니지만 단기 반등 가능성이 조금 커 보이는 구간입니다. 3000포인트를 빨리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시총 상위에서 네이버, 카카오의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으며 보다 더 눈에 띄는 종목군은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3인방이네요. 최근 전기, 수소, 자율주행 등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좀 더 시총을 내려보면 시총 상위에서 오늘 가장 강한 종목군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어제 하나솔루션, OCI 등이 강했던 것과 연계해서 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LNF, 에코프로비엠, 첨보, 3인방에 동아기업, 대주전자재료까지 전기차 관련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률 탑 30에서도 이런 점을 읽을 수 있는데 LNF의 모회사인 세로닉스, 대주전자재료, 첨보 등 전기차 관련주들의 동반 상승이 눈에 띄며 신원, JSD나 등의 대북 관련주와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관련주들의 동반 상승이 나옵니다. 오랜만에 시장을 주도하는 강한 주도 테마가 나와서 움직이니 시장에 조금씩 생기가 도는 듯한 수요일입니다. 탑다운상 지수는 중장기 추세를 훼손시키는 구간이면서 동시에 단기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라는 점 계속 강조드리고, 오늘 기준 강한 테마는 자동차, 대북, 에너지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 전기, 수소, 자율주행 다 함께 차차차. 모두의 성공투자 화이팅!